피서철이면 들뜬 분위기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은데요. 술에 취해 둔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순찰차까지 부수는 등 도를 넘는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실랑이를 벌이는 두 남성. 흰 수건을 쓴 남성이 둔기를 들고 나오더니 걸어오는 상대를 향해 힘껏 휘두릅니다. 맞은 남성은 바로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 고꾸라집니다. 쓰러진 상태에서도 머리를 때리고 발길질을 합니다. 계속 때리고 있었어요. 중간에 쉬고는 없었고 계속 수차례 때리고 있는. 폭행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18일 새벽 1시 반 곽지 해수욕장 앞. 20대 지역 주민과 40대 가게 직원이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겁니다. 이곳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이 찢어지고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뇌출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저희 해수욕장 한복판이라서 이런 일이 이렇게 작은 저희 지역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나? 좀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이 저희 동네에서 일어나니까. 지난 16일에는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순찰차 유리창을 발로 차 부쉈고 지난달에는 60대 취객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뒤 직원들을 폭행했습니다. 피서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 6월과 7월에만 3,500여 건, 하루 평균 60건꼴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술하고 연관돼서 이제 지나가신 행인들하고 시비라든지 전혀 모르는 제3자하고의 시비건이라든지 많습니다. 술에 취해 벌어지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점점 대범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7년 만에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하기 위해 도민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이 두 가지 대안으로 후보가 압축됐습니다. 어떤 대안이 최종적으로 선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로 적합한 대안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주말 열린 도민참여단의 수기토론회. 토론회가 끝난 뒤 도민참여단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등 두 가지가 적합 대안으로 선정됐습니다. 6가지 대안 가운데 2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는데 어떤 대안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도민참여단들이 그 퍼센트 앞으로 이 2가지를 공정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논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가지 후보안만 발표를 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차이나 순위 이런 부분들은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주도가 도민 8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선호도가 56.7%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선호도가 5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2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한 뒤 10월 말 도민참여단 수기토론회에서 최종 후보 대안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그런 경청의 결과 또 이 설문조사 결과 그 전문가 의견 참작해서 도민참여단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을 저희들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유도한다는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정부와 여당이 기초단체 부활에 부정적이어서 추진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하루 2,000톤 규모의 하수가 발생하는데요. 이 하수 처리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제주시가 공공처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박주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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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연 기자입니다.  기자입니다.
1,4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제주시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2026년 말 완공되는 아파트에서 2,000톤 규모의 하수가 매일 나옵니다. 제주시가 내놓은 전략은 투트랙.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인 제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설 공사가 늦어지는 걸 대비해 자체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체 처리 시설을 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 공사비는 70억 원, 연간 4억 원의 운영비도 들어갑니다. 계속 쓸 수 없는 게 아파트 그 분양 이제 입주민들이 가동을 하는 그 전기세라든가 운영 관리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시민단체들은 특혜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체 처리 시설을 만들고도 공공처리 시설로 하수를 보내도록 해 처리 비용을 도민들에게 떠넘긴다는 겁니다. 특히 드림타워처럼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하수를 자체 처리하도록 한 제주도의 지침까지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민의 이익을 위한 기관인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기관인가 하는 심각한 회의를 들게 하는 것이고요. 자체 처리 시설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영구히 활용해야 맞는 것이죠. 그건 뭐 연계됐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난달 자체 처리 조건으로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중부공원 사업도 하수 처리를 공공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 공동 사업자인 제주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공공하수 처리장은 완공하자마자 매일 2,500톤이 넘는 하수를 더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올해 전복 소비가 줄면서 전복 양식 어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어민들이 파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전복 주산지 완도 지역에는 9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 땅끝에서 여객선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완도군 노하도. 전복의 섬으로 불리는 노하도는 예년 같으면 전복 출하 작업으로 분주할 시기지만 올해는 한산합니다. 양식장 관리선들은 항구에 묶였고 전복 작업장도 멈췄습니다. 바다로 나가봤습니다. 노화 보길도 해상에 펼쳐진 전복 양식장은 3,093헥타르, 축구장 3,700개 면적입니다. 완도군 노하도 해상의 전복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평소 같으면 모두 출하되고 텅 비었어야 될 가두리들이 모두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 1kg에 10개 미만인 이른바 대복들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50% 하락했는데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유독이 더 출하량이 감소되고 어민들이 아주 시름이 좀 높습니다. 생산비조차 나오지 않는 가격도 문제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40% 수준으로 떨어져 소비가 줄어든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전복은 비싼 식재료라는 인식이 강해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전복 재고가 쌓이는 겁니다. 전복 소비가 급감하면서 어가들의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특히 전복 호황기에 귀촌한 5년차 미만 젊은 어민들의 파산 신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하도에서만 20명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 7명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됐고 대기자만 500명이 달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빚으로 했던 분들은 뭐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지금 시기가 도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고수온에 이어 적조 발생 우려가 높은 다음 달입니다. 추석 특수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일회성 판매 행사보다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빗길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서쪽의 정체 전선에 의해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라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남서풍이 불면서 오늘 서부 지역과 남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일단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 제주에는 3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산간에는 120mm 이상, 산지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산간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60mm 정도로 비가 강하게 퍼붓는 곳이 있겠고 가시거리도 짧겠습니다. 한라산 등반은 자제하시고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만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45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도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지역 28도, 동부 27도, 서부 지역 2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겠는데요. 남부 중산간과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북부 지역은 체감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 지역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동부 지역은 낮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비양도와 마라도 가파도는 비가 오겠고요. 우도는 구름 낀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 텐데요. 내일부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부터 날이 차차 개겠지만 일요일에도 비가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도내 17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제주경찰이 4.3 학살의 또 다른 주범인 서북청년단의 비호 세력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경찰이 4.3 추념일 당시 서북청년단이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한 4.3 유족회와 민주노총 임원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는 경찰이 극우 세력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원내대표인 현길호 도의원이 같은 당 송재호 국회의원에게 지방의원 징계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건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징계의 종류의 권한 정지를 신설하고 출석 정지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늘리며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현길호 도의원은 최근 성매매 의혹으로 사퇴한 강경흠 도의원 사건 당시 민주당이 약속했던 도의원 징계제도 강화를 위해 법안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제주관광공사가 가장 높은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가 등급을 받은 건 지난 2012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는 5가지 등급 가운데 두 번째인 나 등급을 받았고 제주에너지공사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세 번째인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대상지로 제주를 가장 선호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이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100군데를 조사한 결과 워케이션을 진행했던 곳 가운데 제주가 47%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28%, 전남 6% 순이었습니다. 제주도 내 워케이션 선호 지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 지역이 59%로 가장 높았고 농어촌 마을 27%, 유명 관광지 주변 14% 순이었습니다. 바다의 폐수와 기름 등을 불법 배출한 어선들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7일부터 4주 동안 100톤 미만 중소형 어선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집중 단속해 어선에 기름을 넣다 경유 2리터를 바다에 유출한 29톤급 어선과 폐수 10리터를 유출한 어선 등 10척을 적발했습니다. 서귀포 해경은 승선원이 15인 이상인 어선 20척에 대한 폐기물 처리 조사도 마무리해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제주도 도보 일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도의회에서 해단식을 갖고 앞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8일 동안 제주 해안 200여 킬로미터를 일주하면서 해녀와 어촌계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전달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